네, 공소장 비공개 결정 논란이 일주일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후 첫 번째 공식 기자간담회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의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나쁜 관행이 뭐냐 하면 국회는 이 상권 분립 아래에서 그 대정부 견제의 권한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고 원래의 목적 취지를 벗어나서 이제 그 언론을 통해 일반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개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이 사건 관계의 인권 보호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장혜찬 평론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기존 계속 해왔던 얘기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접기에는 이미 여론을 통해서 질타와 비난은 받을 대로 받았고, 그러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의 이러한 조치를 또 반기는 여론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 여론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공소장 공개 원칙이 언제 제대로 정립이 됐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잘못된 관행, 나쁜 관행을 만든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뜻인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대답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공소장이 국회 요청으로 공개가 돼서 언론에 알려지는 게 모든 일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물급 정치인이 연관되거나 또는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이런 어떤 피의자들의 인권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당장 삼성 관련 재판만 해도 이 비공개 원칙의 혜택을 이제는 삼성이 보게 됐어요. 따라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측근들을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여론을 지형을 봐도 선거를 앞두고 괜히 어차피 내용은 다 공개가 될 거, 괜히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만 더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여당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볼멘 소리가 지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공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엔 그러면 왜 공소장을 흔들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뜻을. 저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요. 일단 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국회 지금 정언감독법이나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걸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고 인권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입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 그럼 그 법을 개정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공개하지 말라라고 법을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있다가 알 권리,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헌법에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알 권리, 즉 뭐냐면 나는 먼저 알고 국민들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 얼마나 전제군주적인 발상입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독재국가예요? 그러면 나는 먼저 알고 당신들은 먼저 알아도 돼. 국민들은 다 나중에 알아도 돼. 도대체 누가 이거 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어떻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적인 권리를 지금 장관이 나서서 이건 당신들의 권리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장관이 국민들한테 다 국민들은 나중에 아셔도 돼요. 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거는 전제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장관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이거는 어떤? 자,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탄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소장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즉 유죄 인정들, 탄핵에 가능한 이야기들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라고 지금 발표하는 거는 정말 자기 합리화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 추미애 장관이 전에 판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법조인으로서 전혀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꾸 뭐 미국은 뭐 나중에 공개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국가적인 사안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면 바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것이 그거예요. 공개에 대해서 국가 안보라든지 그런 데 중대한 영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범을 잡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의 경우에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면 청와대 다른 비서관들이 도망가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백날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이 사건의 공소장은 공개돼야 맞는 것이고 또 이 공소장이 진실은 아니고 검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 것이지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게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다 보면 범죄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걸 전혀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아마 표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걸 꼭 미리 봐야 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인데 뭐 이제 아까 장희철 의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그걸 공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는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에 의해서 그걸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언을 했었고 그게 이제 지켜지고 있었는데 뭐 국정농단 때도 당연히 그랬죠. 검찰이 혹시나 이거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덮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지금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이제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이게 혹시나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뭐 굳이 그게 중요 사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인의 사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이나 아니면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양쪽의 주장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싶지 않아요.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되냐 좀 이따 알아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다 공개가 됐으니 추미애 장관이 그냥 먼저 공개했어도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장혜철 그러니까 평론가. 보통 이렇게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이 충돌될 때는 나와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 다음 수사부터 적용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 심지어 조국 전 장관마저도 검찰개혁안 발표하면서 자기 가족은 적용하지 않고 이 다음 케이스부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추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참모이고 전직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측근들이 기소되는 게 추 장관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정치적으로 타당한데 만에 하나라도 방금 말씀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 13명 기소한 사건 다음 것부터 그 다음 사건부터 이걸 적용했다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추 장관의 진정성을 조금 더 예. 믿어보려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유예를 두지 않고 청와대 측근들이 연루된 이 사건부터 바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장점에 대한 인권이나 피의자 신상 보호에 대한 어떤 좋은 의도보다는 결국 총선 전까지 이 공소장이 공개돼서 국민들 관심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 본인이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상위법에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꾸 상위법 어기려고 그래요? 이건 추미애 장관의 권한이 아니에요. 국회 권한입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권한이지 그 권한을 본인이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뽑아든 칼은요, 검찰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감찰 역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부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잘못된 수사 관행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현 변호사. 예.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얼핏 원론적으로 들을 때에는 검찰이 함부로 기소하는 걸 막겠다,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해서 얼핏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도 나온 것이 보면은 지난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해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 되라 이런 얘기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충돌이 있었죠. 그 뒤에 또 이성년 중앙검사장이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또 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거부를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사검사가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할 때 이거를 내 편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운영을 잘해야 되고 사실 이상적인 것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미국 관계처럼 검찰에는 제3의 판단기관, 예를 들어 기소 대배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또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전 단계로서 저렇게 뭐 해보자는 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 운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정권을 향한 기소를 막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자고 했는데 기소검사가 그럼 기소 사항이 안 됩니다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검사의 어떤 수사검사의 권한, 검사라는 게 일단 기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수사검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소할지 안 할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또다시 새로운 기소검사한테 넘겨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가 2,000명 정도 넘는데 지금 검사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소검사, 수사검 따로 나누고 그러다 공판검사 따로 있잖아요. 재판은 또 다른 검사가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나누는 것은 저는 목적이 딱 하나라고 봐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13명 기소할 때 사실은 중앙지검장이 반대하는데 기소를 바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기소검사는 자기 어떤 측근들이나 어떤 뭐 코드 검사를 만들어서 수사검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기소검사들이 기소 안 해버리면 기소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제도 때문에 도입하기가 바로 그 꼼수 때문에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인사 확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인사 이후에 사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정 부서 위주의 인사가 바로 직전 인사였다는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또 유선에서 형사 공판부를 통해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 기회, 보직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요. 장혜천 평론가, 그런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족하는 인사였다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언론 보도를 많이는 안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인사가 단행되고 나서 2차 인사 단행되고 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했습니까? 그러나 많은 검사들이 비교적 사직서를 적게 낸 것은 사직서 내고 물러나봤자 그 자리에 그럼 정권 코드 맞고 법무부 장관 코드 맞는 인사들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좋은 일인 것이냐. 지금 윤석열 총장도 지시를 따로 내렸죠. 어디에 가든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책무를 지니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격려하기도 했고 인사가 만족스러워서 사직서를 안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검찰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아서 살아있는 정권 수사하는 동력을 잃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사직서를 덜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 이 특정 부서 위주의 인사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졌던 검사 인사입니다. 예. 왜 지금 정부에서 했던 인사를 나쁜 인사라고 표현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공소장 공개 관행을 또 나쁜 관행이라고 하면서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부가 아닌 같은 진영에서 했던 이러한 원칙들마저도 나쁜 것이라고 입을 싹 닫고
완전히 이 안면 몰수를 하고 지금 새로운 것들만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진봉 교수. 어제 이제 임 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전국 검사장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나 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 한기수 후배들하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검찰총장이 이제 발언 기회를 줬을 때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차례가 왔을 때 대검 방침을 잘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의 그 내부적인 어떤 토론의 문화는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결정은 총장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찬석 지검장이 얘기했듯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검찰의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방침 잘 따르겠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저게 어떤 형태로는 자기가 의견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찬석 지검장의 말은 이해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최종 결재를 하는 거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말을 한 것 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자체마저도 막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검찰의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항명처럼 느껴지는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후배 검사가 이렇게 선배 검사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 하자라는 당부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 본원적 권한입니다. 결재 업무를 통해서 본원적 권한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현정 의원. 네. 비판한 거죠? 참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일선 초임 검사들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명하복 문화 없애라. 예. 뭐 그다음에 이 알을 깨고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일선 검사들한테는 상명하지 말고 자기네 주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 가지고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저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즉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은 명을 어긴 것이고 밑에 있는 검사들이 위에 있는 검사 치받는 것은 이거는 또 상명하고 하지 말라는 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성윤 검사장 내가 임명했는데 어디 이성윤 검사장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건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 자,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 동의체 원칙 상명하복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지금 검찰의 검사장들 이 회의하는 모습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총장 당신 이야기 안 듣냐? 이걸 토론한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지금 유감스럽고 검사장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